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천안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축구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내부 자료 확보 목적이며 사건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된 후 처음 실시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에 의해 정몽규 전 회장, 이임생 전 이사 등과 함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홍명보 전 감독을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본 수사는 2024년 7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정관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되어 관련 고발 사건 총 9건이 이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최종 선임 절차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 규명할 방침입니다. 그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된 인생,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소리 안 나옵니까? 소리요. 소리를 이거 좀 끊어주시고요. 소리가 나오게 좀 해주세요. 아니 이건 합의돼. 네. 아니 저거 나오게 하기로 했어요. 확인했어요. 뭐 아직 시간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진행의 3조 그러니까 영상을 틀고 음향을 송출할 때는 미리 간사님께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영상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송출을 결정하긴 합니다만요. 네. 미리 상의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됐으면은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그러니까 팀을 임무라고 강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만들 수 있는 그 감독은 홍명보 감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감독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금 축구인들이 다 의구심을 발휘하고 보이고 있잖아요. 결과가 좋지 않은 게 그 축구인들의 열화와 같은 분노와 감독은 물러나라, 정몽규 회장은 물러나라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많이 미치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예, 지금 2년 전의 영상인데 지금의 데자뷰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님. 네, 본인이 불공정하게 선임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선수들을 관리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역대 사상 최고의 전력 손흥민, 그다음에 김민재 등 이강인 등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최악의 성적을 거뒀어요. 예? 그만큼 리더십에 결여를 노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불공정하게 선임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홍명보 감독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1급 지도자 자격증도 없이 국가대표 코치로 직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자격증 요건은 2급도 그렇고 1급도 그렇고 모든 걸 기간도 충족하지 않고 특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감독 3위를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2002년에 아시안게임에서 같은 성적이 나왔던 박항서 감독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근데 오히려 홍명보 감독은 오히려 2012년 올림픽 감독도 이어받고 월드컵 감독까지 이어받았어요. 이거 특권 아니에요? 특혜 아니에요? 월드컵 감독까지는 이어받지는 않았고요. 제가 2012년 올림픽 대표 감독까지는 이어받았습니다. 2009년 청소년 때부터 2012년 남들은 때부터 이어받았습니다. 나가는데 본인만 유일하게 오히려 더 좋은 혜택을 받아요? 뭐 저는 뭐 어떤 특혜도 협회나 이런 쪽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특혜를 받았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특혜가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특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2009년 빵집에서 임생 그 빵집 면담으로 세상에 연봉 20억이 넘는 국가대표 감독이 임명이 됐어요. 그게 특혜가 아니에요? 아까 또 말씀드린 본인이 그 전에 대한민국 축구 감독
클린스만 감독 이후 경질 이후 새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공정성 시비를 걸고 그랬던 사람이 본인이 임명되는 과정 자체는 불공정의 극치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불공정으로 감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강희 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사람입니다. 정혜성 위원장님, 정혜성 증인. 예, 좀 시간 좀 빼주세요. 예. 정혜성 증인은 그 점에 국가대표 그 선발할 때 감독 선발할 때 몇 명의 리스트업을 했습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제 우선 처음 시작할 때는 98명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홍명보 감독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국내 감독은 리그를 시작하기 없었죠? 전에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돌아왔습니까? 누가 넣으라 그랬습니까? 국내 리그를 6개월 정도 국내 리그가 진행된 상태에서 1차에 우리가 외국 감독을 실패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 국내 감독의 우리 전력 강화 위원들이 국내 감독도 대상에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처음에는 대상도 아니었다 아닙니까? 국내 감독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3명으로 압축됐을 때 네. 정몽규 회장한테 보고하고 왜 상식적으로는 그 보고한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사퇴했어요? 아직도 못 밝히겠어요? 아니요, 그때는 그 마지막 그때 다 3명으로 어그러졌잖아요. 본인이 사퇴하고 네. 정광위원들이 회의에 출석 안 하면서 11차 전력강화위원회가 5명의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그 위원회에서 이임생을 거기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을 거기에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그걸 선임했다는 게 임무를 부여했다는 게 권한 없는 임무 부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행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였는지 정몽규 회장의 불공정한 지시가 있었는지 김정배 회장의 월권이 있었는지 그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3명의 감독으로 압축이 돼서 제가 국내 감독은 홍명보 감독은 우리 국내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외국 감독 2명을 일단 화상으로 면접을 대화를 통해서 저녁에 서로를 좀 알아봤는데 그 이후에 일단 3명의 그 감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압축이 돼서 그 이후에 제가 전력강화위원들한테 어떤 그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 거는 내가 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그 3명의 어떤 그 감독들을 보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데 그 외국 바그너 감독 2위, 3위 거스 포획 감독을 통해서 일단 우리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제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순위, 3순위를 유럽에 가서 만나서 네, 보고 줄여 주십시오. 네. 만나서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홍명보 감독은 우리 국내 감독으로서의 어떤 저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홍명보 감독이 속해 있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울산 현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에 대한 얘기는 뭐 그간의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는 지금 그런 취지 말씀 이어가실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요. 다음 질의 때 이어가 주시고 또 이후에 있는 의원님께서 이 질의 시간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시간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위원장에게 그런 방식으로는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위원님. 미리 양해를 드렸습니다. 네, 답변까지 포함해서 모두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감독 같은 지위의 의원님들도 있으십니다. 그 역량 힘껏 발휘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하십니다.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